네,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사마 페인트. 아, 오늘 상한가 간 그 종목이요? 네네. 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50원에 10%요. 아, 10,000원대면 오래 기다리셨네요. 아유, 말도 못해요. 아이고, 걱정이 좀 크셨겠어요. 예. 그래도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좀 한시름 예. 조금 덜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잘 갈래나 어쩔래나. 아,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해야 갈지. 되나?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사마페인트 오늘도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내일도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상한가 가서 그런지 8,500원에 매수하신 시청자분도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오늘도 상한가 지키면서 마감을 했으니까 시세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까요? 지금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는 뭐 리튬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전액 개발 이슈가 지금은 좀 부각이 돼가지고 상한가를 오늘 좀 달성을 해준 부분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8,500원 그리고 8,200원대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 대한 매물이 많다라는 것은 그간 사마페인트가 급등이 나왔을 때 당시에 매수를 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최근에 다시 지금 본전 구간에 지금 돌입을 해준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본전 구간에 돌입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대량 오버행 물량이 나온다 하게 되면 다시 밀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만 오늘의 좀 추세 흐름이나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대금은 터져주면서 위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 여부는 충분히 열어둘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지금 이제 리튬가도 뭐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 기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지금은 리튬 전지 전액 개발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다시금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 사마페인트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재료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개별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좀 부각이 생각보다 좀 며칠 더 이어지는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마페인트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성이 부각이 됐을 때 당시에도 뭐 하루만 시세가 나왔던 게 아니라 연일 며칠간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테마로만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 분류로 아직 사마페인트를 편입을 놓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경기 업황에 대한 좀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만큼 좀 원자재 쪽에 대한 좀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살아났을 때 같이 좀 간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오히려 개별 재료가 좀 부각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이 열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본전 구간이 오게 되면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올 때는 일단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차트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8,500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8,200원대가 매물이 좀 강합니다. 이 라인대가 지금 매물이 굉장히 좀 강한 라인대인데도 일단은 상한가로 자리를 마감을 해준 모습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충분히 열려 있지만 내일 시가 라인을 이탈을 안 해야 돼요. 일단 내일 시가 라인을 이탈을 할 경우에는 주봉상에서도 3분할 매집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시가 라인까지 또 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봉상의 시가 라인까지도 일단 밀릴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 라인을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8,700원대 여기 매물만 충분하게 소화만 해준다 하게 되면은 위쪽은 매물이 좀 강하지가 않아요. 위쪽은 매물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 차례 더 급등력이 좀 나와줄 수도 있고 시총도 제가 알기로 한 2,2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을 겁니다. 시총이 지금 2,200억이라는 것은 그만큼 유통 물량수도 적기 때문에 적은 대금으로 좀 강하게 밀려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다만 좀 프로그램 매도세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승 기조가 끝난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금 좀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가 라인에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본전 구간 혹은 좀 약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합페인트 오랜 기간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 지지라인 여부를 좀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리튬 포어스고요. 리튬 포어스. 예, 11,000원에 네. 40%요. 비중이 꽤 크시네요. 이게 2023년도 4월 달부터 사기 시작해갖고 물려서 막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예. 걱정이 진짜 계속 크실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해가지고 네네. 단가를 내려놨어요. 그럼 지금 뭐 어떤 대응 필요한지가 제일 고민이시죠? 예, 저희가 1년을 참았는데 네. 이거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을래나 해서. 그러니까요. 손절도 못 하셨는데 네네. 과연 매수가까지는 좀 올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리튬 포어스 오래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과연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중립이네요.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000원까지 갔을 때도 손절을 좀 안 하시고 기다리셨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꽤 긴 시간 동안에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물은 소화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매물이 좀 많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됐고 일단 9,000원 부근에서의 또 한 번 굉장한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어제 오늘 해서 굉장히 크게 터져준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으로 생각은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번에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지를 못하고 있고 좀 2차 전지 지금 AI 반도체라던가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이제 주도 섹터 바이오도 어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업황은 좋지는 않지만 이미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됐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수급의 이동에 대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리튬 관련주들은 워낙 또 변동성이 큰 만큼 탄력적인 모습도 나와주기는 하지만 과연 이번 이러한 예측과 이러한 좀 투심에서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로 나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상승을 끌어줄 수 있는지, 상승에 대한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테슬라도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서 모델 Y에 대한 가격 인상 소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8,9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상방으로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의 매물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타이밍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이미 좀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고 시간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이어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 탄력도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전화 또는 문자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또 시원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한글과 컴퓨터 한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700원에 30%요.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한 달 전에 든. 네, 사자마자 밀려가지고 그쵸? 네, 계속 밀리더라고요. 아이고, 걱정이 좀 크시겠어요. 네, 그럼 지금 주가 향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과연 좀 시세를 돌려줄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다행히 5월 긍정 나왔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더 홀딩을 하면은 좀 시세를 좀 나와줄 수 있을까요?
우선 25,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우선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슈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AI 쪽 소프트웨어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1차 상승기는 일단 끝났어요. 1차 상승기는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고 매수 단가가 25,000원대, 25,700원 부근인데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2만 원 부근을 한 번쯤은 하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볼 수 있는 이유는 5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행사가 좀 하나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슈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비중이 조금 작다라면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3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아마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게 되면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좀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월 달 안으로는 아무래도 3만 원대는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보유를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는 이벤트를 좀 기다리면서 한 컵은 좀 홀딩 한번 해보자라는 보유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 스피드 문자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오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왔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장 마감하고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249번님께서 엑스게이트를 보내주셨습니다. 6,120원에 2%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3시 이후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밑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그래도 상승 중인데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0416번님 퀄리터스 반도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역시나 반도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44,5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를 것 같다가 다시 내리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9012번님 GI 이노베이션 1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3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수익권이신데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66번님 SKI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76,000원에 10% 목표가 좀 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정재훈 대표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엑스게이트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보안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통합 쪽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120원 오늘 종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00원대 위에서 충분히 좀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해보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퀄리타스 반도체인데 44,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조금 된 것 같아요. 1월 달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반도체 쪽 자체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를 좀 보유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수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36,5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밀리게 된다라면 그 이하에서 한 33,000원대까지 분할로 10%만 더 늘리세요. 그러면 단가는 좀 낮아질 거고 44,000원 위에서 충분히 좀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GI 이노베이션인데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23년도 3월 말에 일단 상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1년 차가 되게 되면 이제 대주주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유예수 물량이 좀 풀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11,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요건 조금 더 보시되 14,000원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14,000원 돌파 시도가 나오려고 하려면 적어도 500만 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500만 주 이상 터지는 그런 주가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14,000원이 좀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뭐 100만 주,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한 18,000원 정도 때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KI 테크놀로지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76,000원에 10만 원, 76,000원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10%고. 크게 뭐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시장은 빠지는데 SKI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올랐죠. 그냥 갖고 계시고요. 저 12월 달에 정고점 자리 때 9만 원대죠. 8만 원대 후반 9만 원대잖아요. 그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7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0%밖에 안 되니까 더 사세요. 더 사셔가지고 8만 원대 중반까지 한번 노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9,300원에 20%요. 아, 뭐 이번 주나 지난주쯤에 매수하셨을까요? 아유, 한 달 정도 돼서 한가 맞고 뭐. 아, 그때 그 정고점 돌파하기 전에 들어가셨어요. 네, 아이고, 근데 수익을 또 못 챙기셨네요. 네, 걸었었는데요. 네. 정보 들어가서 막 두 번씩 들어가고 한가 맞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시청자님? 요즘에 조금씩 이제 조금 움직이더라고. 맞아요.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에코앤드림 과연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긍정 그리고 중립 의견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주가 올해 엄청나게 레벨업을 했고 우리 시청자분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변동성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 반등의 기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전구체 쪽에 대한 이제 5년간 좀 공급 계약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이제 생산 설비 라인을 계속 좀 투자하는 부분들이 일단 에코앤드림이 좀 주가 상승에 대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2차 전지 업황도 그렇고 전기차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전기차의 지금 판매량 부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상황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코앤드림의 좀 상승 기조가 좀 강했던 부분들은 일단 생산 설비 투자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설비 투자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그 우려를 어떻게 보면 좀 잠식을 시킬 만한 좀 그러한 좀 설비 투자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 상승을 좀 유발을 시켰던 부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지금 반등 기조 부분들은 다소 좀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생각보다 대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들이 지금은 좀 굉장히 좀 많이 터져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기조는 아니다 보니까 재차 또 밀릴 가능성도 저는 좀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뭐 일봉상에서 놓고 보면은 21선을 지금은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늘 좀 마감을 해줬고요. 뭐 주봉상 같은 경우도 현재 5일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마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큰 호흡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지금 6만 원대 초반은 분명히 에코앤드림이 이탈을 안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좀 매물이 꽤 많습니다. 그 아래 매물이 많다라는 것은 그 가격에 대한 다운그레이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순간적인 매도, 오버행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물량이 아래쪽에 잠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다 수익권을 유지 중이라는 겁니다. 일단 대부분이 다 수익권을 유지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래 6만 초반까지 만약에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차익 매물이 좀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6만 원대를 저는 좀 마지노선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지금 21선을 이탈 안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지금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받쳐줘야만이 이 우상향 기조를 좀 유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 역시도 다시 밀릴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6만 초반대를 좀 손절가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앞전 정고 라인까지는 돌파가 나와주려 하게 되면은 전해액 쪽에 대한 뭐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2차전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사이클이 업황이 좀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뭐 전기차 판매량 부분들이 다시 좀 긍정적인 효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전고점까지 가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69,300원이면 단기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수익권은 나올 것 같거든요. 단기 반등이 나올 때는 수익권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7만 원대 초반 혹은 이제 7만 5천 원대 그 레인지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좀 분할 매도를 진행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앤드림 자세한 전략 도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마녀공장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3만 원에 20%요. 아이고, 3만 원이면 좀 높은 가격대에 사셨네요. 오래됐어요. 지금 고민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손절가랑 네네. 이제 너무 작년 가을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네. 기다리면 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손절하기엔 조금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물을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계시네요. 네네. 저희가 전략 한번 자세하게 짜드릴게요. 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내고왕 프로그램 보셨죠, 대표님? 네. 할인 행사를 엄청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산 기억이 있는데 뭐 이런 이슈몰이나 제품력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정말 못 가고 있거든요. 네. 좀 기다리면은 좀 매수가까지는 가능할지 비중 확대는 괜찮을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손절을 하실 구간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의 더 이상의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 내가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라고 하시면 절반을 이제는 뭐 더 빠지면 어디가 손절해야 돼요. 이런 라인은 더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유하시는 건데 저는 일단은 보유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비중 확대는 진행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이 인기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안 가서 좀 되게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OEM 업체들이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미국 쪽의 시장에서 온라인 쪽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2월부터는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점에도 지금 클렌징 쪽으로 클렌징 오일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잘 팔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채널 확대될 거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 열려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국내에서도 H&B 쪽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K뷰티 쪽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가야지 주가의 흐름도 같이 연동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데 미국 쪽에서 오프라인 이제 매출이 또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일본 쪽에서도 매출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중국, 비중국 쪽으로 매출이 좀 괜찮게 찍힌다라는 이미지와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미지에 대한 대비해서 수급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붙기 시작을 한다. 그때 비중 확대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저는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기업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전 보유하시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